예, 우리 고1 학생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이제 지구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전번 시간에 했었던 지구에 관련 내용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구의 생성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문제 연습을 하는데 문제를 우리가 다 해보지 않았죠. 여러분 교재고 102쪽에 7번 문제까지 했어요. 근데 그 7번 문제에서도 보기 2번에 원시대기의 오존층은 현재보다 두꺼워졌다. 여기다가 밑줄 쳐놓고 여기서 우리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존층에 대한 건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정리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현재 이 오존층이 우리 지구 대기권 중에 오존층이 형성된 것은 최초 육상 생물이 생성된 시기로 보고 있어요. 그게 약 4억 년 전에서 한 5억 년 전 정도 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오존층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럼 대기권 중에서도 이 오존층 있는 대기권을 우리가 성층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성층권이라는 것이 처음 지구가 생겼을 때는 없었다는 거죠. 이 성층권은 말 그대로 오존층이 있는 대기권이에요. 근데 처음에 원시대기에는 오존층이 없었으니까 성층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구 대기 중에 산소가 본격적으로 생성된 시기하고 오존층이 생성된 시기, 이거 혼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산소가 본격적으로 생성된 시기는 해양식물의 광합성, 그러니까 원시해양이 형성된 이후죠. 근데 원시해양이 형성된 것은 이거는 약 25억에서 27억 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대기 중에 산소가 본격적으로 생성된 것은 원시해양이 형성된 이후 해양식물의 광합성, 그러니까 약 25억에서 27억 년 전이 돼요. 근데 이제 오존층이 형성된 것은 이거보다도 훨씬 뒤가 돼요. 훨씬 뒤에 최초의 육상식물이 출현한 시기, 바로 약 4억에서 5억 년 전. 여기 지질치대로 얘기하면 이제 고생대가 되게 돼요. 요건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제 요 오존층 관련 내용까지 배웠으면은 여기까지 정리해서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그 7번 문제에서도 그 2번. 그럼 이제 원시대기의 오존층은 현재보다 두꺼웠다가 아니라 아예 오존층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2번 틀린 내용이 돼요. 다음 이제 8번 문제인데 이 8번 문제는 이제 지구 구성 요소의 상호 작용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종류 문제는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나온다 하더라도 어떤 지구학적 지식이 크게 필요가 없어요. 그럼 지구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기죠. 근데 그 지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 지구 환경, 우리가 이제 지구 환경이라고도 하고 또는 지구계라고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계, 지구 환경 하면은 먼저 지구에서도 대기 있잖아요. 대기를 기권이라 그래요. 그럼 지구에서도 물로 돼 있는 곳을 수권이라 그러고, 그럼 지구에서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땅하고 지구 내부, 우리가 지구에서도 우리가 사는 땅 근처, 여기를 이제 지각이라 그러잖아요. 그 지각하고 지구 내부를 다 합쳐서 직권이라 그래요. 그다음 이제 지구상에는 식물이나 동물, 생명체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식물, 동물 같은 생명체가 사는 곳을 생물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을 이제 지구 환경 또는 지구계라 그러게 돼요. 근데 이런 기권, 수권, 생물권, 직권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돼요. 그 결과 이제 지구상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현상들이 이런 지구 환경, 지구계 중에서도 누구하고 누구의 상호작용 결과냐, 그걸 판단하는 내용이 돼요. 근데 이건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별도로 지구학적 지식은 크게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이건 이제 근데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읽어보면 그 중에서 그대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직접 그 8번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 그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용해되었다. 그럼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기권이죠. 그럼 해수에 용해됐다는 것은 수권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기권과 수권이니까 B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대기 중에 산소는 생물 광합성에 증가했다. 대기 중에 산소가 본격적으로 생성된 것은 해양식물의 광합성. 요거는 꼭 좀 외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산소는 기권. 그럼 생물의 광합성이면 이건 생물권. 그러니까 A가 되는 거죠. 네, 해수에 녹아있던 물질이 침전되어 석회암이 생성되었다. 그럼 해수는 수권, 석회암은 직권. 그러면 C. 이렇게 써주면 되게 돼요. 그럼 기억은 B, 리유는 A, 디귿은 C.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거 기억하고 디귿, 요거는 꼭 좀 외우고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이 대기 중에서도 바다가 생기기 전, 원시 해양이 생기기 이전 대기를 원시 대기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원시 대기에는 질소보다도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많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산화탄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갔다고 했어요? 그 이산화탄소들은 거의 다 바다에 녹았다고 그랬죠.
근데 현재까지 이산화탄소들은 바다에 녹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녹았다가 그 위에 이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굳어가지고 돌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 돌이 바로 석회암이 되게 돼요. 그래서 거기 보기 중에 기역과 디귿이 원시대기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석회암이 되는 과정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들은 해수에 용해된 후에 침전되어 석회암이 생성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까지도 잘 기억을 해둬야 된다고 했어요. 다음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구 구성 원소예요. 이 지구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땅 부분을 지각이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각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원소는 규소가 아니라 산소예요. 산소가 제일 많아요. 근데 산소는 대부분 화합물을 형성하고 있다. 이 화합물 좀 어려운 말 나왔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각에 제일 많은 원소가 산소고 두 번째로 많은 원소가 규소예요. 근데 이 산소들은 산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소하고 합쳐져 있는 화합물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각에 있는 산소들은 거의 다 이 규소하고 결합된 화합물 형태를 형성하고 있게 돼요. 근데 이렇게 산소하고 규소가 주성분인 광물 중에서도 이게 산소하고 규소가 주성분인 광물을 우리가 광물 중에서도 규산형 광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대부분 산소는 화합물을 형성하고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지구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지각에는 규산용 광물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라고 보면 되게 돼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지구 전체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원소는 산소가 아니죠. 지구 전체로 보면 제일 많은 원소는 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각이나 멘틀에 가장 많은 원소는 산소고, 근데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제일 많은 원소는 철이라고 했어요. 그럼 지구에는 철이 제일 많은데 지각이나 멘틀에는 산소가 제일 많아요. 그럼 이 많은 철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갔냐면 핵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금속 원소 함량은 지구 내부로 갈수록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죠. 철은 금속 원소잖아요. 그래서 이 철은 거의 대부분 핵에 있어요. 그래서 금속 원소 함량은 지구 내부로 갈수록 증가하게 돼요. 근데 이 5번도 좀 어려운 말인데 일단 옳은 거 했으니까 답은 나왔죠. 2번으로. 그럼 이것도 틀린 건데 지구의 구성 원소는 대부분 지구 탄생 이후에 생성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지구를 구성한 원소들은 지구 탄생 이전도 아니고 그보다 훨씬 전 우리 태양계가 생성되기 이전, 그러니까 태양계가 생성되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지구를 구성한 원소 중에 이제 철까지는 보통 이제 철을 Fe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그냥 철이라고 그러잖아요. 철까지는 이거 우리 앞에서 별에서도 얘기했었죠. 철까지는 별의 핵 융합 반응으로 생성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생성된 과정 요것도 별에서도 꼭 같이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근데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있어요. 우리 지구에 있는 원소 중 가장 무거운 원소가 철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바로 신성이나 초신성, 폭발로 생성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핵 융합 반응으로 생성되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원소 중 철까지는 핵 융합 반응으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 그럼 이런 거는 바로 태양계가 생성되기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구성 원소는 지구 탄생 이후가 아니라 태양계 생성 이전에 생성되었다.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근데 이제 지구를 구성한 원소 중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로, 그럼 철이나 철보다 가벼운 원소들은 별의 핵 융합 반응으로 생성되었다. 여기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은 학교 시험에서 이제 주관식 단답형 형태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돼요.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인데 여러분들 그 보기 중에 5번 보기 이거 정확하게 기억을 해둬야 되죠. 다음 이제 10번 문제. 그 10번하고 11번 문제는 뭐 간단하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이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각을 구성하는 구성 원소 중에서 광물 성분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원소. 지각에 있는 원소 중 제일 많은 게 산소라고 했죠. 두 번째로 많은 게 규소예요. 그럼 지각을 구성하는 광물은 산소하고 규소가 주성분인 광물이 제일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산소하고 규소가 주성분인 광물을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규산형 광물이라고 그러게 돼요. 여러분들 요 말도 꼭 같이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답은 산소하고 규소 5번인데 만약 여기서 이게 대부분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원소에 쓰니까 산소하고 규소가 되게 돼요.
만약 광물이라고 했으면은 그때는 규산형 광물이라고 해줘야 돼요. 근데 이 규산형 광물을 쓰는 주관식 단답형 형태 문제,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음 이제 11번 문제.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는 이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많은 거 8가지를 지각 구성의 8대 원소라고 그래요. 네,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이다. 이 중 비금속 원소만으로 발견 짝져진 것은, 이 중에 비금속 원소는 산소와 규소 둘이죠. 나머지는 다 금속 원소예요. 근데 그 금속 원소 중에서도 지각이 제일 많은 거는 알루미늄이에요. 그러니까 지각을 구성한 원소 중 가장 많은 거 하면 그때 산소예요. 근데 지각을 구성한 금속 원소 중 가장 많은 거 했을 때는 그때는 산소가 아니라 알루미늄이 되게 돼요. 근데 그것도 같이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죠. 산소와 규소. 여기서 비금속 원소를 얘기한 거니까. 다음 이제 19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고 103쪽에 19번. 여러분 교재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이제 지구의 형성 과정, 그다음 지구 환경의 상호작용, 그다음 지구의 구성 원소와 관련된 내용만 우리가 이제 문제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각 구성 원소하고 지구 전체 구성 원소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요거는 이 표에 나와 있지만은 요건 몇 가지 외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로 보면은 철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지각이나 또는 이제 지각 아래에 있는 멘틀, 그러니까 지각이나 멘틀에는 산소가 제일 많아요.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게 규소예요. 그럼 이 지구에 가장 많은 철은 어디 있냐면 이건 거의 다 핵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산소와 규소는 비금속 원소, 철은 금속 원소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구 내부로 갈수록 금속 원소 함량이 증가한다. 근데 철은 또 산소나 규소보다 무겁죠. 다른 말로 하면 지구 내부로 갈수록 밀도가 증가한다. 밀도가 증가한다는 게 무거운 원소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서술하셔야 했는데 이 특징은 그 지구 내부로 갈수록 금속 원소 함량이 증가한다. 또는 지구 내부로 갈수록 밀도가 증가한다.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금속 원소, 그러니까 핵, 금속 원소의 핵은 철은 주로 핵을 구성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서술하셔야 했으니까 지구 내부로 갈수록 금속 원소 함량이 증가한다. 또는 지구 내부로 갈수록 밀도가 증가한다. 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이제 104쪽으로 가서 그럼 교재 이제 실력 문제 보도록 할게요. 실력 문제 1번은 지구의 생성 과정이잖아요. A에서 지표면 온도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지구는 요 마그마 바다까지는 지구 표면 온도 증가죠. 근데 마그마 바다 이후부터는 지구 표면 온도는 감소다 그랬어요. 맞죠? B에서 지구 중심의 밀도가 높아졌다. B는 멘틀과 핵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이 마그마 바다는 녹아있던 상태 지구를 얘기한다고 했죠. 그 녹았다 식는 과정에서 무거운 철은 대부분 가라앉아서 핵을 구성하게 됐고 철보다 가벼운 산소나 규소는 멘틀을 형성한다고 했어요. 멘틀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랬잖아요. 그럼 B에서 지구 중심 밀도가 높아졌다. 맞죠? 다음 C에서 육상 생명체가 탄생하였다. 그 육상의 생명체에다가 밑줄 쳐놔요. 이 육지에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한 시기를 우리가 오존층이 형성된 시기로 본다고 했잖아요. 오존층은 태양 광선 중에서도 자외선을 흡수하죠. 그래서 지상의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존층이 없는 시기에는 이 자외선 때문에 육지에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바닷물 있잖아요. 바닷물은 이 오존층하고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바닷물은 오존층처럼 자외선을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존층이 없어도 바다에는 생명체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오존층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자외선 때문에 육지에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구상에 있는 생물은 크게 식물하고 동물이 있죠. 또 육지에도 식물, 동물이 있고 바다에도 식물, 동물이 있잖아요. 그 지구상에 생명체가 출현한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출현한 거는 해양식물이에요. 항상 식물이 동물보다 먼저 출현을 해요. 해양식물, 두 번째가 해양동물이에요. 그 세 번째가 육상식물, 네 번째가 육상동물. 그럼 이 육상식물이 출현한 시기를 최초의 육지 생명체가 출현한 시기로 본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약 4억 년 전에서 5억 년 전 지질시대를 보면 고생대가 되게 돼요. 이때를 이제 오존층이 형성된 시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C는
바다가 형성되니까 이때 오존층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요 바다가 생성되기 이전 대기를 원시대기라고 한다고 했죠. 원시대기에는 산소도 거의 없었어요. 그럼 산소도 거의 없었다는 건 당연히 오존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육지에는 아무것도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답은 그래서 3번 기억하고 니은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이제 2번 문제는 원시대기하고 이제 현재대기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원시대기에는 질소보다도 이산화탄소가 더 많은 양을 차지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산화탄소들은 바다에 녹은 후에 현재는 석회암이 되었다. 이거 정확하게 외워놔야 된다고 했죠. 반면에 이 원시대기에는 산소가 거의 없었죠. 근데 산소는 해양식물의 광합성으로 본격적으로 생성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건 확실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A시기 이전 대기 주성분은 이산화탄소이다. 그럼 A시기 이전에는 질소보다도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많았다고 했잖아요. 맞죠? 니은, 여러분들 이거 틀리기 쉬운 건데 생명체는 B시기 이후에 탄생하였다. 그럼 B시기란 게 산소가 본격적으로 생성된 시기죠. 근데 산소는 해양식물의 광합성으로 본격적으로 생성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산소가 본격적으로 생성됐다는 것은 해양식물의 광합성, 해양식물, 생명체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명체는 B시기 이전에 탄생을 해야 되죠. 만약 B시기 이후에 생명체가 탄생을 했다고 하면 해양식물의 광합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기 중에 이 산소는 해양식물의 광합성으로 본격적으로 생성되기 시작했다. 이 말은 그럼 생명체가 탄생한 시기는 이 그림 봤을 때 B시기 이후가 아니라 B시기 이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이산화탄소는 주로 광합성에 감소했다. 틀렸죠. 대기 중에 있던 이산화탄소들은 바다에 녹은 후에 현재 석회암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산화탄소들은 광합성이 아니라 해수에 녹아서를 우리가 용해라 그래요. 해수의 용해, 해수 용해에 의해서 주로 감소되었다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틀린 거고요. 답은 그래서 1번 기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3번 문제 볼게요. 원시지구 진화 과정에서 멘틀과 핵계 분리 이전 그리고 이후에 지구 내부 밀도 분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쓰시오 했어요. 그 멘틀과 핵이 분리되기 이전이면 녹아있던 지구, 바로 마그마 바다를 얘기하게 돼요. 근데 마그마 바다, 녹아있던 지구가 식는 과정에서 무거운 철은 가라앉아서 핵이 됐고 철보다 가벼운 산소나 규소는 멘틀을 구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멘틀과 핵이 분리된 이후에는 지구 내부 밀도는 지구 내부로 갈수록 밀도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멘틀과 핵이 분리된 이후에는 이 핵의 밀도는 증가, 멘틀 밀도는 감소. 다른 말로 하면 지구 내부로 갈수록 밀도는 증가가 되잖아요. 그럼 멘틀과 핵이 분리되기 이전에는 이 멘틀과 핵이 분리되기 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멘틀과 핵이 분리되기 이전은 바로 녹아있던 지구, 마그마 바다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녹아있던 상태니까 밀도는 거의 균질했었죠. 지구 내부는 균질한 상태잖아요. 그럼 멘틀과 핵이 분리되기 이전은 녹아있던 지구, 마그마 바다니까 이때는 밀도 분포가 거의 균질했어요. 근데 분리된 이후에는 내부로 갈수록 밀도가 증가한다. 이걸 여기 써주면 되겠죠. 이건 이제 주관식 서술 형태 문제니까 이걸 써주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멘틀과 핵이 분리되기 이전하고 이후에 밀도 분포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럼 멘틀과 핵이 분리되기 이전은 마그마 바다, 밀도는 거의 균질했었다가 되고 분리된 이후에는 지구 내부로 갈수록 밀도는 증가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그 지구 환경의 상호작용. 여러분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떤 지구학적 지식이 크게 필요 없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보면은 그림 자체도 그냥 답을 쓸 수가 있다 그랬어요. 육상동물의 호흡으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그럼 육상동물의 호흡은 생물권, 이산화탄소는 기권. 그럼 A죠. 다음 수온의 상승으로 태풍의 강도가 증가한다. 그럼 수온의 상승은 수권, 태풍은 기권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B. 물 순환에 의해 지표면 모습이 변한다. 그 물의 순환은 수권, 지표면은 직권. 그러면 C. 답은 그래서 1번 이렇게 되게 돼요.
다음 이제 계속해서 그 112쪽으로 여러분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112쪽에 13번 문제. 단원 종합 문제죠. 교재 그 단원 종합 문제 중에서 또 이제 지구 생성 과정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12쪽에 13번 문제. 여러분들 지구가 생성된 순서는 정확하게 외워놔야 된다고 했잖아요. 미행성 충돌, 마그마 바다, 멘틀과 핵의 분리, 원시 지각, 원시 해양 이렇게 정확히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원시 해양이 형성된 시기가 지금 약 25억에서 약 27억 년 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원시 해양이 형성되기 이전의 대기를 이제 우리가 원시 대기에, 근데 원시 해양이 형성된 이후의 대기는 이제 현재 대기하고 조성이 비슷해졌다, 성분이 비슷해졌다 그랬어요. 이거 정확하게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럼 지구의 반지름은 가보다 나에서 더 크다. 이게 지구의 질량과 크기는 원시 바다까지는 계속 증가죠. 그러니까 가보다 나가 더 크죠. 맞죠? 원시 지각은 멘틀과액이 분리된 이후잖아요. 이 가는 마그마 바다, 멘틀과액이 분리, 원시 지각. 그럼 가 시기는 원시 지각이 아니라 마그마 바다죠. 원시 지각은 나잖아요. 틀린 거고요. 옳지 않은 거 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가 시기에 지표면 온도가 높아졌다. 여기 지구 생성 과정에서 지구 표면 온도 변화하고 질량과 크기 변화는 정확하게 외워놔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구 표면 온도는 마그마 바다까지는 증가, 마그마 바다 이후부터는 감소라고 했어요. 근데 지구의 질량하고 크기는 원시 해양까지는 증가죠. 근데 원시 해양 이후부터는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고 현재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번도 맞는 거고요. 그럼 나 시기에 지표면 온도가 낮아졌다. 그럼 이 마그마 바다 이후부터는 지구 표면 온도는 감소, 낮아졌다고 그랬잖아요. 나시기에 지구 바다가 생성되었다. 여기는 멘틀과액의 분리, 생명체 탄생. 그럼 여기는 이제 원시 지각도 여기에 해당되고 원시 해양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거잖아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거 찾는 문제니까. 다음 문제 15번 문제 해볼게요. 15번 문제는 이제 고일과학 수준을 조금 넘어가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만약 이런 판에 관한 내용을 배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15번 문제까지도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웠으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 학교에서 판에 관한 내용을 배우지 않았다고 하면 여기까지 출제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업한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 학교 시험범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 이제 학교별로 다니까 여러분들 개인별로 그건 취사 선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A가 멘틀이 상승하는 곳이죠. 이렇게 멘틀이 상승하는 곳을 우리가 판의 경계 중에서도 발상 경계라 그래요. 그 A는 이제 해양판엔 발상 경계인 해령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해령은 새로운 지각이 생성이 되는 곳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해양 지각을 보면 해령에 생성된 지각은 해령 양쪽으로 이동하다가 해구 있는 곳에서 소멸이 되게 돼요. 그럼 요 B는 해령에 생성된 지각이 이렇게 해령 양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소멸되는 곳. 여기가 바로 B는 해구 있는 곳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림에서 A가 해령, B는 해구가 되게 돼요. 그럼 A는 해령이니까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진다. 맞죠? 근데 B는 해구, 지각이 소멸되는 곳인데 실제 소멸되는 거는 대륙 지각이 아니라 해양 지각이에요. 대륙 지각은 소멸되질 않아요. 이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쉽게 얘기하면 가벼워요. 가볍기 때문에 항상 무거운 거하고 가벼운 게 부딪히면 무거운 게 밑으로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이 충돌을 하면은 항상 무거운 해양 지각이 밑으로 가라앉게 돼요. 그러니까 소멸되는 것은 해양 지각이지 대륙 지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2번이 틀린 거예요. 그럼 A에서 B로 갈수록 해령에서 멀어지죠. 그럼 해령은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는 곳이니까 지각 중에서 나이가 가장 적은 곳이에요. 근데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니까요. 새로 탄생하면 거기 나이가 가장 적은 곳이잖아요. 그럼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는 많아지는 거죠. 자, C는 육지잖아요. C의 암석은 풍화 침식작용을 받는다. 그럼 C에 있는 암석은 이제 주로 바람에서 깎이고 부셔지겠죠. 깎이고 부셔지는 게 침식 풍화에 해당되게 돼요. 맞는 거죠. A와 C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요 A는 해령이잖아요. 이 해령은 지진도 활발하고 화산도 활발한 지역이 돼요. 그다음에 C가 이제 습곡산맥인데
이런 지역도 역시 지진도 활발하고 화산도 활발한 곳이 되게 돼요. 그럼 이런 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산맥이 여러분들 남아메리카에 가면 안데 산맥이라고 있어요. 안데 산맥이 여기에 해당되는 곳이에요. 그 안데 산맥은 현재 지진도 활발하고 화산도 활발한 지역이 되게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였으니까 이제 정답은 2번인데 요건 이제 고1 과학 수준 조금 넘어간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 그림에서 A는 해령, B는 해고, C는 습곡산맥. 근데 습곡산맥 중에서도 이제 안데 산맥. 이런 걸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으면은 여기까지 알아야 되고 그런 건 내가 배운 적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 학교 시험법 이거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때는 요거는 여러분들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다음 이제 1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는 뭐 조금 아까 우리가 문제에서도 했었던 비슷한 같은 그림이죠. 이산화탄소는 바다에 녹아 감소하였다. 그러니까 대기 중에 있던 이 원시 대기에는 질소보다도 이산화탄소가 더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 이산화탄소들은 바다에 녹았다가 현재는 석회암이 되었다 그랬죠. 거기까지 기억을 해줘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질소 분압은 대체로 일정하였다. 분압은 양으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질소의 양은 큰 변화가 없죠. 이 질소는 상당히 안정한 기체이기 때문에 원시 대기나 현재 대기나 그 양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맞는 거죠. 산소는 광합성의 양이 증가했다. 대기 중에 산소가 본격적으로 생성된 것은 해양식물의 광합성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예, 답은 그래서 5번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다음 이제 17번 문제. 17번 문제 또 지구 환경의 상호작용. 어떤 지구학적 지식이 크게 필요 없는 문제라고 했죠. 가에 해저 지진으로 지진의 일이 발생한다. 그럼 해저 지진은 직권, 해일은 수권이잖아요. 그럼 C. 대기 순환에 의해 해류가 발생한다. 그럼 대기 대순환은 기권, 해류는 수권이잖아요. 그럼 B. 바람에 의해 꽃가루가 날린다. 바람은 기권, 꽃가루는 생물권이잖아요. 그럼 A. 그럼 거기서 옳은 걸 찾는 거죠. 그럼 가는 C, 나는 B, 그리고 다는 A. 그럼 거기서 맞는 것은 가는 C, 나는 B, 다는 A. 거기서 맞는 거는 4번이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가는 여기서 C, 나는 B, 다는 A다. 그 정도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다음 여기 교재 이제 116쪽으로 가서 수능 맛보기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 이제 수능에서도 출제되는 문제는 이런 정도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 116쪽의 3번 문제는 바로 지구 환경의 상호 작용이죠. 여기서도 사막 사구의 생성, 사구는 모래 언덕이에요. 그럼 사막 사구는 직권이죠. 그럼 이런 사막에서 모래 언덕이 생기는 거는 바람 때문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직권하고 기권의 상호작용이 되게 돼요. 그럼 풍랑은 바람에서 파도가 생기는 거죠. 그럼 바람이니까 기권이죠. 파도는 수권이잖아요. 그럼 동물의 호흡, 호흡을 하면은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기권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생물권하고 기권이 되고요. 그럼 기역, 니은, 디귿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기권이잖아요. 그럼 A가 기권이 돼야 되겠네요. 그럼 기역은 사막 사고의 생성이니까 B는 직권. 그럼 요 C는요, 니은이죠. 그럼 수권이 되고요. 그럼 D는 디귿이니까 생물권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A는 기권, B는 직권, C는 수권, D는 생물권. 이걸 찾으면 그게 그대로 답이잖아요. 답은 그래서 5번이 이제 답이 되게 돼요. 그거는 이제 유산 문제인데 유산 문제도 내용은 똑같죠. 니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니은. 지구 온난화로 지구의 기온이 증가하여 해수 온도가 높아진다. 그럼 지구의 기온이면 기권이죠. 해수의 온도는 수권이잖아요. 그럼 B는 기권과 수권. 기권과 수권이니까 B. 맞죠? 다음 디귿을 보면 해수에 용해된 물질이 침전되어 퇴적암이 생성된다. 그럼 해수는 수권, 퇴적암은 직권이잖아요. 그럼 C. 맞죠? 근데 이제 기역에다가 하나 밑줄을 쳐놔요. 대륙 충돌에 습곡 산맥이 형성된다. 이 경우가 이제 히말라야 산맥의 경우예요. 히말라야 산맥은 대륙하고 대륙이 충돌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우리 아시아 있잖아요. 이 아시아를 이제 좀 우리가 어려운 말로 유라시아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도판하고 유라시아판 충돌이 생긴 산맥이 습곡 산맥,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그럼 이거는 대륙판 충돌.
그럼 대륙판은 다 직권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대륙 충돌의 습곡삼이 형성되는 것은 직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에요. 그 기억은 뭐 직권하고 기권이나 수권, 생물권이 아니라 직권과 직권이에요. 그럼 여기서 직권하고 직권이니까 이 직권 혼자 만든 거예요. 여기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이제 기억은 틀린 내용이 돼요. 답은 그래서 4번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다음 이제 우리 지구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앞으로 이제 다시 한번 교재로 돌아가면 자기권, 자기장이 있어요. 교재 99쪽에 이 자기권도 이제 우리 지구과학에 다룬 내용이 되게 돼요. 그래서 지구 내용 정리한 부분 99쪽으로 가서 이제 자기장을 보도록 할게요. 이 지구의 자기장도 이것도 우리 고일과학 내용 중에 지구과학 분야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데 실제 고일과학이 다룬 내용들 이렇게 어려운 건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요 뉴탐스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학교 시험이죠. 학교 시험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제 문과, 이과도 정하지 않았죠. 계열도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대학 입시보다는 학교 시험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서 학교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 그런 내용하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99쪽을 보면 그 자기권에서 몇 가지 여러분들 좀 정리해 둘 것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지구 환경, 지구계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자기권은 지구의 바깥쪽에 있어요. 그 지구 대위권 바깥이에요. 이 지구 대위권 바깥을 외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외권은 지구 대위권 바깥, 그러니까 우주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권은 지구에서도 외권에 해당되게 돼요. 근데 이 자기권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이 태양에 나오는 입자 중에 태양풍이라는 게 있어요. 태양풍은 에너지가 엄청 높은 고에너지 입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장풍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장풍은 바람, 손에 나온 바람이잖아요. 태양에 나온 바람인데 이거는 장풍에 비교가 안 돼요. 이 태양풍을 만약 맞는다고 하면 지구상에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이건 자외선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자외선 같은 경우는 오존층이 막아줄 수 있죠. 바닷물이 또 이 자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태양풍은 뭐 오존층이나 바다 이런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태양풍을 흡수해서 지상에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자기권이 하는 대표적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지구에 자기권이라는 게 없으면은 지구상에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닷속에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영화 중에 전에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노윙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구 자기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지구 자기권이 약해지다가 지구 자기권이 없어지면 지구상에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지구는 그냥 지구상의 생명체 멸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의 주제는 외계인이잖아요. 외계인이 나와요. 외계인들이 그럼 지구는 이런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데 그게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안타까워서 외계인 입장에서 외계인이 이제 지구로 와가지고 그 샘플 하나하나씩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샘플 하나씩을 가지고 이제 자기 행성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사람도 그러면 샘플 하나를 정했겠죠. 근데 사람 보면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잖아요. 하나의 샘플 가져가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 건데 이 자기권은 태양풍의 고에너지를 흡수해서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근데 이거 정확하게 외워놔야 돼요. 이 자기권의 역할은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주관식 서술 형태 문제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다음 또 하나가 여러분들 오로라라는 거 들어봤죠? 이 오로라도 자기권에서 형성이 되게 돼요. 근데 자기권에서 오로라가 형성되는 과정은 조금 복잡해요. 근데 그 과정보다는 이 오로라는 자기권에서 형성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오로라는 극지방에서 주로 생겨요. 뭐 적도나 중위도 지방에서는 오로라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권의 역할은 이제 태양풍의 고에너지를 흡수해서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한다. 그다음에 극지방에 오로라를 형성한다. 이 두 가지는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지구 자기권에서도 지구 자기권 안에서도 특히 이런 태양하고 우주에 날라온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예요. 대전 입자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특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을 벤 엘렌데라 그래요. 그 벤 엘렌데도 지구 자위권이에요. 근데 지구 자위권 안에서도
이런 대전 입자들이 특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런 곳을 이 장소를 처음으로 찾아낸 사람이 벤 앨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우리가 이걸 벤 앨런더라 그러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거. 근데 벤 앨런드에서도 안쪽에는 플러스 전기일 때는 양성자가, 바깥쪽에는 마이너스 전기일 때는 전자가 있어요. 요건 염두에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벤 앨런드 중에 4대 안쪽은 양성자, 외대 바깥쪽은 전자. 전자가 양성자보다 훨씬 더 움직임이 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 이제 지구 자기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자기권은 지구 대기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권 바깥에 있어요. 근데 지구 자기권 안에서도 이런 대전 입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벤 앨런더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벤 앨런더 중에서도 안쪽에는 양성자가, 바깥쪽은 전자가. 근데 이렇게 양성자가 있는 안쪽을 4대, 전자가 있는 바깥쪽을 외대라 그러게 돼요. 여기 보면 이제 태양에서 나오는 고에너지 입자가 바로 태양풍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태양풍이 이렇게 자기권 있죠. 자기권이 막아주는 거예요.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호막 역할을 하니까 이 자기권 때문에 이런 태양풍, 고에너지 입자가 지구로 들지 못하고 다 휘져 나가는 거죠. 근데도 이제 일부는 뚫고 들어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뚫고 들어오는 거는 이 벤 앨런드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구는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상에 생명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벤 앨런드 중에 4대는 양성자, 외대는 전자. 그리고 이 지구 자기권은 지구 대기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기권 밖에 있다는 거. 그걸 정확히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지구 자기권이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과정은 여기 보듯이 태양풍을 자기권이 이렇게 휘어져 나가게 하는 거죠. 지구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구에 들어온 태양풍 이런 에너지가 큰 대전 입자들은 또 벤 앨런드에 붙잡혀 있어요. 여기서 다 붙잡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는 이런 태양풍 같은 고에너지 입자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정리해서 알고 있으면 되게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건데 이 지구 자기축하고 여기 이제 자기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축하고 지구 자전하죠. 자전축이 있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지구 자전축하고 지구 자기축은 딱 일치하지 않고 이렇게 좀 어긋나 있어요. 이 어긋나 있는 각이 얼마냐면 이게 11.5도예요. 그러니까 지구 자전축하고 지구 자기축은 약 11.5도 정도 경사져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북극 남극이라고 하죠. 그 북극 남극은 지구 자전축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구 자전축 방향 여기가 북극 남극이고 그러니까 나침반에서 얘기하는 북극 남극은 지구 자기축을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북극이라고 하면은 지구 자전축 방향이에요. 북극 남극이. 근데 자극이라고 하면 이 자극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구 자기축 방향을 얘기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자극 중에서도 자북극이 있고 자남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북극은 막대로 보면은 요 S 방향이에요. 그래야지 북극 남극이 서로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자북극은 막대 요 남극 쪽이 되고 S가 되고 요 N 쪽이 바로 자남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으로 봤을 때는 요 S가 자북극, N이 자남극 방향이 되게 돼요. 그래야죠. N 만나면 이게 서로 밀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N 방향이 요 N이 여기가 자남극이고 요 S로 돼 있는 여기가 바로 자북극이라는 거. 그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좀 어려운 건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과로 가면은 이과에서도 이제 이 원 과정이나 이과에서도 이제 심화 과정인 투 과정 우리 과학의 투 과정에서 나오는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고1 과학에서는 그렇게 복잡한 걸 다루지 않으니까 지구 자전축 방향이 각각 북극 남극, 지구 자기축 방향이 자북극 자남극인데 이 그림에 S 방향이 자남극이 아니라 자북극, 이 M 방향이 자남극이다. 그렇게만 정리해서 알고 있으면 되게 돼요. 그다음 이제 지구 자기장을 어디에 이용하느냐? 이건 여러분 이제
학교 시험에서 뭐 주관식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지구 자기장이 이용되는 것 대표적인 거 뭐 세 가지 쓰쇼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돼요. 첫째, 나침반 이용되죠. 그다음이 두 번째가 이 무선 통신에 이용되는 전리층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전리층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리층은 대기권에 있어요. 전리층 자체는. 그러니까 자기권은 지구 대기권 바깥에 있다고 했죠. 근데 전리층은 이건 대기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 대기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파를 흡수, 굴절, 반사시키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제 무선 통신이나 여러분들 텔레비전 있잖아요. 공파 방송에 이용되게 돼요. 근데 이건 이제 대기권 중에서도 10권에 있는데 이제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그러니까 자기권은 지구 대기권 바깥. 근데 이 전리층은 지구 대기권.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 또 하나가 고지자기 연구. 이것도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는 그럼 자북극하고 자남극 얘기했었죠. 이 지구 자기장의 세기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좀 커졌다 작아졌다예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현재 자극이 있고 자남극이 있잖아요. 현재 자극 방향하고 그러니까 지지대를 봤을 때 신생대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천만 년 전에 자극 방향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1억 년 전의 자극 방향은 또 다른 거예요. 자극 방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과거의 자극 방향을 이렇게 연구하는 분야, 그거를 우리가 고지작이라 그러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과거의 자극 방향을 왜 연구하냐면, 그 과거의 자극 방향을 연구하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움직여요. 그걸 대륙 이동이라고 그래요. 바닷속에도 땅이 있죠. 바닷속에 땅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해저 확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대륙이 이동하고 해저가 확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내냐면 과거의 자극 방향을 이용해서 이걸 알아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고지작이라 그러게 돼요. 그러니까 고지작이는 과거의 자극 방향을 연구하는 분야를 뜻하게 돼요. 그 고지작이 연구를 이용해서 이걸 통해서 대륙 이동하고 해저가 확장된 사실을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알아낸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보면 이제 보통 고1 과학에서 나오면 지구 자기권의 역할이 있었죠. 아까 역할 두 가지. 그건 확실히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벤 앨런드에서도 내대하고 외대. 그 정도가 이제 고1 과학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이 되게 돼요. 그거는 정확하게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다음 저는 교재에 있는 내용들 이걸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교재 103쪽에 17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교재 103쪽에 17번 문제. 지구 자기권 관련된 내용들 이제 문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103쪽에 17번 문제. 지구 자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였어요. 1번에다 중요하다는 표시를 해놔요. 중요하다는 표시하고 이게 이제 답인데, 지구 자기장은 태양풍에 형성되는 게 아니죠. 지구 자기장은 태양풍을 막잖아요. 태양풍을 막아서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현재 지구 자기장이 생성되는 곳은 지구 내부 중에서도 액체 상태로 되는 외액으로 알려져 있어요. 외액에서 생성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 세기는 서서히 변화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극 방향하고 지지대 보면 신생대 때 자극 방향, 중생대 때 자극 방향 달랐다는 거예요. 고생대 때 자극 방향은 당연히 달랐겠죠.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 세기는 서서히 변하고 있다. 그럼 현재 자극 방향과 과거의 자극 방향은 일치하지 않는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거의 자극 방향을 연구하는 분야를 이제 아까 문제 내용에서 얘기했듯이 이걸 고지구작이라고 그래요. 또는 줄여서 고지작이라고 얘기하게 돼요. 3번,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하는 건데, 지구작의 북극은 자석의 N극이 아니라 S극에 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석의 N극이 바로 지구작의 남극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지구 자기장 축은 지구 자전축과 일치하지 않는다. 약 11.5도 기울어져 있다고 했죠. 근데 지구 자전축 방향이 우리가 얘기하는 북극 남극이고, 이 지구 자기장 축 방향은 자북극 자남극이라고 그러게 돼요. 근데 자북극은 자석의 N극이 아니라 S극에 해당한다는 거죠.
지구 자기장은 태양풍으로부터 지상의 생명체를 보호한다. 요거는 주관식 서술형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지구 자기장 역할로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옳지 않은 거였으니까 정답은 1번. 1번이 되죠. 다음 18번 문제는 아까 우리 지구 자기권에서도 대전 입자가 많이 모여 있는 거. 바로 벤 앨런더잖아요. 그 벤 앨런더 중에서 이 안쪽이죠. 이 바깥쪽이잖아요. 안쪽에는 양성자, 바깥쪽에는 전자가 있다고 했죠. 그럼 B가 바로 안쪽 양성자가 있는 내대고 A가 전자가 있는 외대가 되게 돼요. 여기서는 A와 B는 각각 어떤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지 쓰셔야 했으니까 A는 전자, B는 양성자. 그럼 여기를 써라 할 때는 여기가 바로 벤 앨런더가 되게 돼요. 만약 이 벤 앨런더가 없으면은 이런 대전 입자, 이 대전 입자라는 게 뭐냐면 태양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에너지가 높은 고에너지 입자예요. 그럼 태양풍이 다 지구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지구상에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태양풍의 수용소가 돼요. 태양풍 수용소. 태양풍이 지구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권이 태양풍의 상당수는 지구로 들어오지 못하게 경로를 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이걸 뚫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 벤 앨런더에서 막아놓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게 돼요. 그래서 그 A는 전자, B는 양성자인데 그 A를 우리가 이제 외대, B를 내대라고 한다는 거. 그 A, B를 합쳐서 벤 앨런더라고 한다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다음 문제 106쪽에 7번 문제를 떠보도록 합시다. 106쪽에 7번 문제. 이제 실력 문제에 있는 내용인데 106쪽에 7번. 지구 자기권 문제야. A는 대전 입자들이 지구 자기권에 의해 붙잡혀 있는 곳이다. 맞죠? 그 바로 A를 벤 앨런더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A가 바로 벤 앨런더가 돼요. 이것도 틀렸죠? 지구 자기장 생성은 태양풍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구 자기장이 생성되는 곳은 이제 외곽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죠. 태양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구 자기장은 이 태양풍을 막아주는, 태양풍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틀린 거죠. 자기권의 영향으로 지구 북극과 남극 부근에 오로라가 생긴다. 맞죠? 지구의 자기력선은 지구 자기 남극에서 나와 자기 북극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자기 북극이 자석의 S극에 해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남극이 자석의 N극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기권은 태양풍으로부터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한다. 맞죠? 옳지 않은 거였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이거 114쪽에 이제 서술형 문제가 있어요. 서술형 문제를 이제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건 주관식 서술형 문제인데 114쪽에 23번 문제. 주관식 서술형 문제. 지구 자기장은 어떤 과정을 거쳐 태양풍으로부터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하는지 쓰시오. 이게 있잖아요. 그 태양풍을.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은 태양풍을 막아준다고 했죠. 막는 방법은 일단 태양풍의 경로를 자기장이 휘게 만든다고 했죠. 근데 그 휘지 않고 그래도 들어온 것들은 바로 막아놓죠. 벤 앨런더죠. 그럼 지구 자기장의 경로, 생명체를 보호하는 경로 방법을 써라 했으니까 지구 자기장은 태양풍의 경로를 휘게 한다. 그리고 또 벤 앨런더에서 이런 태양풍을 잡아놓는 거죠. 붙잡아 놓는다는 거. 벤 앨런더하고 경로를 휘게 한다. 두 가지가 들어가면 이제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음에 교재본 이제 116쪽으로 가서 이제 수능 맛보기 문제인데 이제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이건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인데 조금 더 복잡하다기보다 이제 자기권 실제 수능에서도 이제 이런 정도 문제가 나와요. 근데 오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없는 이거 지구에서도 이제 화학 분야 내용 있잖아요. 그걸 이제 김철준 선생님하고 같이 다루게 되고 이제 우리 지구학 분야는 또 나중에 저기 정보통신과 신소재, 광물 자원 쪽에서 만나게 돼요. 근데 그 광물 자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요 자기권 문제, 요 내용 2개 문제를 한 다음에 이제 광물 자원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